좀 과하게 의욕에 불타는 사람이다. 아니면 오버페이스를 즐긴다. 슬럼프가 자주 오는 편이다. 몸이 자주 아픈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독학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독학의 독학공부 독공TV의 독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로 독학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습성을 가졌지만, 그리고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뭐 경제적 사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독학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독학 공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안 오를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성적에 관련된 건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00이면 100, 독학 공부를 해서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바로 멘탈 관리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런 시작하게 되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열정이 없다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지도 않으시겠죠. 저도 독학 공부를 먼저 동기부여를 받고요. 그 다음에 불타서 24시간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에너지를 처음에 뿜으면서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열정이 조금 방해가 된다면 이해가 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독학 공부를 하면 안 되는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에 벅차서 열정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이러한 감정적이나 열정으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려고 한다면 분명 지속력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열정에 가득 차서 감정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냉정하고 좀 침착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훨씬 더 공부를 수월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동기부여나 그런 열정이나 자기 가슴 속의 꿈들을 절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독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열정과 감정적인 그런 동기부여가 확실히 독학을 시작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용기와 힘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통해서 왜 이 열정과 감정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기를 잘 못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열정맨 그리고 냉정맨이 있습니다. 먼저 열정맨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열정맨의 1일차는 머리에 띠 두르고 난 해낼 수 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열정을 다 바쳐서 공부를 해야지, 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보냅니다. 열정맨 2일차, 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진짜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 잠을 조금만 더 줄여볼까? 7시간 자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아. 어떤 수기를 보니까 3시간만 자고도 공부하던데? 좋아, 오늘부터 18시간 공부다. 열정맨 3일차, 이 정도의 잠도 못 이겨내다니. 이 샤프가 있다면 샤프를 막 찌릅니다. 허벅지도 막 찌르고요. 이 정도의 잠도 못 이겨내다니. 오늘 목표로 한 공부를 다 하기 전까지는 절대 집에 가지 않을 거야. 열정맨 4일차, 늦잠 잤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의지가 이거밖에 안 될까? 다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해 하고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동기부여와 그런 자극되는 영상들을 찾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동기부여를 열심히 하고 다시 동기가 올라왔는데 이미 하루는 지났어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 공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찝찝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1일차부터 다시 반복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 10일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또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혹은 나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자괴감을 빠져서 한 일주일 정도를 싹 다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심지어는 다시 공부할 용기가 안 나서 6개월 혹은 1년 동안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발생됩니다.
그렇다고 1년 동안 6개월 동안 이렇게 쉬었다고 해가지고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그렇게 계속 자기를 갉아먹어가면서 6개월, 1년 정도를 날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때 슬럼프를 꽤 깊게 빠지고 다시 공부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냉정맨이에요. 냉정맨 1일차.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가 계획했던 것대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어. 냉정맨 2일차. 생각보다 진도가 별로 안 나가는 것 같아. 우선은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보다 내 역량이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양을 줄여서 해봐야겠어. 하지만 공부하는 습관이나 시간은 좀 지키도록 노력해봐야지. 냉정맨 11차. 그래도 내 의지로 이겨내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그런 공부하는 시간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 그래서 난 정말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 이제 공부하는 양을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공부하는 양을 한 20% 정도만 더 늘려볼까? 냉정맨 21차. 근데 너무 지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진짜 보고 싶었던 영화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머릿속에서 집중이 안 돼. 자꾸 그걸 보러 가고 싶어. 오히려 안 보면 공부가 더 안 될 것 같아. 자꾸 잡생각이 나는걸? 3일 후에 우선 영화를 보러 가고 일주일 동안 조금씩만 하루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총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그런 공부량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냉정맨 23일차. 23일차가 되면 오후 전에는 이제 똑같이 공부를 하러 가고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영화를 보러 가서 즐겁게 영화를 보고 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와 정말 재밌었다. 리프레시 했으니까 다시 1일차 때처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정말 발연기 죄송합니다. 제가 연기를 더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사이의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극단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것의 디테일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훨씬 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정맨과 냉정맨이 있었는데 이 열정맨이라는 사람이 냉정맨보다 훨씬 더 오버페이스 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 그런 감정과 열정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무리를 해서라도 내 몸을 갉아먹어서라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공부를 봤을 때는 이러한 열정맨적인 공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열정맨 아까 보셨겠지만 잠을 열정으로 극복하려고 했죠. 이렇게 생리적인 문제를 마치 열정이나 자기 의지 박약 이런 거를 탓하면서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큰데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잠이 오거나 아니면 지금 공부를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더워서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돼요. 이런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의지의 문제로 치중을 하고 의지로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의지만으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극복이 안 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엔 피드백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 방법에 있어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이 냉정맨은 허리가 아픈 문제나 아니면 생리적인 문제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겠죠.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는 집중력이 잘 안 오르겠다. 내가 실제로 앉아있는 시간은 많지만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잠을 1시간 더 늘려볼까? 아니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를 해결해 나가려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또 영화가 보고 싶다는 욕망이 올라왔을 때 이 냉정맨이라는 사람은 3일 후로 미뤘어요. 그 당장의 욕망을 3일 동안 참았다는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 또한 독학 공부에서 꼭 필요한 그런 자세입니다. 그 기간을 충분히 자기 공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었어요. 정리를 하자면 좀 과하게 의욕에 불타는 사람이다. 아니면 오버페이스를 즐긴다. 슬럼프가 자주 오는 편이다. 몸이 자주 아픈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독학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몸이 자주 아픈 경우에도 굉장히 슬럼프에 빠질 우려가 많고요. 정기적으로 꼭 내가 어디로 이동해서 나가야 되는 그리고 나를 체크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것과 아닌 곳에 가는 것은 슬럼프를 빠져나오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4가지 유형에 계신 분들은 쉽게 독학을 결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정이 괜찮다면 자기를 관리해주는 환경, 적어도 어디 나가서 함께 공부를 하고 또 안 왔으면
체크를 해주는 그러한 환경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독학 공부를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기 전에 그리고 일어났을 때 자기의 그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그 감정을 한번 상기시키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주시되 나머지 공부를 시작하거나 공부를 하는 그 시간만큼에는 열정을 잠시 마음속에 뜨겁게 남겨놓으시고요. 나머지는 기계적으로 정말 차갑고 냉정하게 기계적인 상태로 나는 공부하는 기계다. 항상 똑같고 항상 똑같이 움직이는 기계라는 생각하에 심한 생각이나 아니면 감정을 섞지 마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계처럼 감정을 섞지 않고 그냥 해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분하게 해나가신다면 훨씬 더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자기의 모습대로 치열하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겁니다. 독학공부TV의 독공이었고요. 다음에는 계획 짜는 법, 그리고 마음 먹는 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꼭 필요할 것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원하는 조언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밑에 댓글에 꼭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본 후에 괜찮은 내용들부터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